약품과 식품의 중요성, 이게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 나라의 의사들이 같이 조사를 해서 발표한 논문인데, 여기 보면은 담배, 술, 그리고 운동 안 하는 거, 이거 세 개 다 합친 거보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보다 식품 잘못 먹는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어느 정도냐? 이 세 개가, 이 세 가지로 일어나는 문제가 담배, 술, 운동 안 하는 거, 이거 다 합쳐서 한 16%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식품을 잘못 먹는 것은 34.6%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에 대해서 식품과 약품을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이 서울대 문정은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문정은 교수. 이 양반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만성 콩팥병, 암, 비만, 아토피, 불임, 난임 등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질병 약 없이 음식으로 고칠 수 있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사이비 과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양반이. 서울대 농경 제사회학부 문정은 교수입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글리포세이트는 소금만큼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소금만큼.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이철호 교수, 문정은 교수, 최낙원 식품 전문가라고 해요. 이거는 몬산토가 지난 40년간 반복한 거짓이에요. 이거를 이 양반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이 다른 종류의 그 식품의 중요성, 요걸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비타민 C하고 비타민 D의 중요성. 근데 이게 의사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자연물질이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어요. 제약회사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때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제압시키고 있어요. 이게 뉴질랜드에서 리빙 프루프, 그러니까 산 증인이라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자면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에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산 증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 사람이 독감에 걸려갖고 이게 폐염으로 발전됐어요. 그래서 이게 악화가 돼서 별 치료를 다 해도 이게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의사가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 저기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이제 빼자. 그러니까 이분의 사촌이 그럼 마지막으로 비타민 C를 한번 복용해 보자. 말도 안 된다고 그러죠, 의사가. 그래서 해보자.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의사가 주사로 비타민 C를 높은 양을 놔요. 근데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의사가 이걸 중단시키는 거예요, 비타민 C 치료를. 그래서 이게 어떻게까지 되냐면은 소송까지 해야 돼요. 사람은 죽어가는데 법정에서 이걸 소송을 해요. 비타민 C를 놓을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결국에 비타민 C를 계속 주사를 놓고 복용을 해갖고 이 사람이 완쾌가 돼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몰라요. 특허가 없는 음식에서 나오는 약품이기 때문에. 이게 파상풍 굉장히 염려들 하시잖아요. 이 벵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안 좋아서 파상풍 환자들이 꽤 많은데, 한국에 예를 들어 한국 같은 나라에 비해 여기 보면은 그 파상풍 환자들을 치료를 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비타민 C를 복용하고 한쪽에서는 비타민 C를 복용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1살에서 12살짜리 애들은 죽은 애가 하나도 없어요. 비타민 C를 같이 복용하니까. 비타민 C를 복용하지 않은 애는 74.2%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파상풍같이 심각한
전염병도 비타민 C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의 비타민 C가 혈청에 얼마가 있나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평균은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인데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의 비타민 C는 아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질병이 이러한 그 영양분이 적은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비타민 C 저는 매일 복용해요. 이게 클레너 박사가 1957년도에 한 얘기예요. 비타민 C를 사용하기보다는 환자가 죽는 것을 보는 의사들이 있다. 그 다음에 왜 겨울에 독감에 많이 걸릴까요? 보통 추워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문제는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가 호흡기 감염을 억제시키고 비타민 D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 감염이 2배가 낮아진다. 그래서 이 남반구에 사는 사람하고 북반구에 사는 사람하고 이 독감이 완전히 반대예요. 이 북반구에 사는 사람은 이 겨울에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1월, 2월, 3월, 12월 이렇게 이때 많이 걸리고, 그리고 남반구에 사는 사람은 6월, 7월, 8월 이럴 때 많이 걸린다고요. 이 비타민 D가 이렇게 중요한데, 근데 한국에 와서 놀랐던 것은 해변가를 가나 수영장을 가나 다 옷을 입고 있어요. 난 이런 거는 옛날에도 이게 없었던 거죠. 내가 한국에 70년도에 있었을 때.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위통 다 벗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참 이상해요. 애들까지 이렇게 다 뒤집어 씌워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거의 피부암 안 걸립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D 결핍증이 월등히 한국이 1일 수밖에 해요. 이런 게 바뀌어져야 돼요. 제가 매일 복용하는 게 비타민 C하고 비타민 D라고요. 노인이 독감에 잘 걸리는 거 비타민 D 결핍이라고요. 이게 살갗으로 비타민 D를 만드는데 이게 젊을 때 2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비타민 D를 복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D 결핍이 자폐증의 요인 중에 하나예요. 한국이 자폐증 발병률이 세계 1위인데 아마 인종적으로 볼 때는 소말리아 사람들이 제일 자폐증 발병률이 높아요. 그것도 소말리아에서 스웨덴이나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 왜 그러냐면은 살갗이 검어서 아프리카 살 때는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됐는데 이 추운 지방으로 이주하니까 이게 오히려 비타민 D를 만드는 걸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폐증 발병률이 세계 아마 제일일 거예요. 거기다가 예방접종까지 하니까 이게 이 소말리아 사람들은 못 보던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증을 스웨덴에 간 소말리아 사람들은 스웨덴병이라고 해요. 그리고 미국에 이주를 한 소말리아 사람들은 미국병이라고 해요. 이 한국의 자폐증 발병률 그 요인이 너무 이 비타민 D가 결핍되는 것도 요인 중에 하나라 이거죠. 지금 이 식품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키르기스탄에서 지금 10년 안에 100% 유기농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농업을. 그리고 미국에서도 유기농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요. 덴마크에서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부탄도 2020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100% 유기농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몬산토는 유기농을 죽여야 농약과 GMO를 팔아먹겠죠. 그렇죠? 뭐 몬산토의 악독한 정보는 잘 아시죠? 근데 몬산토와 바엘이 합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고 지옥에서 맺어졌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몬산토와 베이어가 이게 통합이 된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로버트 셰피로라는 베이어의 CEO는 원래는 1995년에서 2000년까지 몬산토의 CEO였어요. 이 사람이 그때 했던 얘기는 지금 농업과 식품과 건강 이 산업을 세 개를 다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럽니다. 이게 이 통합되는 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음식에 발암 물질을 뿌리는 바로 그 회사가 고가의 암 치료약을 파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근데 이제 이면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다 컨트롤하면서 식품을 조작하고 약품을 조작해서 사람들이 계속 아프면은 계속 이윤이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이게 고자섭 씨가 그러니까 슬로프의 고자섭 씨가 이런 걸 잘 만들어요. 이 양반이 이걸 만들었는데 몬산토 주장을 대변해주고 몬산토 홍보책자를 대신 펴내며 대신 싸워주고 대신 매맞으니 몬산토는 얼마나 좋을까? 이 문제는 이 앞잡이들이 이 엉터리 정보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손자병법에서 나오듯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우리가 적의 그 수법을 알아야 돼요. 수법을. 제가 어떤 때는 뭐 굉장히 지식이 높은 사람, 교수 이런 분들하고도 얘기하면은 GMO가 무슨 문제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앞잡이들의 수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수법을 내가 설명을 할게요. 이 몬산토 수법 첫 번째, 기후 온난화와 인구 증가로 식량 부족을 해결한다. 근데 2002년 보고서에 의하면은 GMO는 수확을 증가하지 못했어요. 2014년 보고서에 의하면 때때로 수확을 감소시켰다. 이게 미국 농업부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몬산토 수법 두 번째, 농약 사용을 감소했다. 근데 이게 2016년도에 뉴욕 타임스에 난 기사예요. 바로 그게 그렇게 약속했던 게 깨졌다. 이 기사에 이 도표가 여러 개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이 캐나다에서 재배되는 유체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위에는 유럽에서 GMO 없이 넌 GMO로 유체를 재배하는 걸 보면 더 높잖아요. 넌 GMO가. 그리고 농약 사용 역시도 넌 GMO로 프랑스에 사용한 게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GMO의 농약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몬산토 수법 세 번째, 과학의 권위를 악용합니다. 이 과학의 권위를 악용하는 게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미국 과학 한림원, 그러니까 NAS 하면 미국 과학의 최고의 기관이에요. 거기서 GMO가 안전하다고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아마 이게 2016년일 거예요. 노벨 수상자들이 서신을 보냈는데 GMO가 안전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NAS 이게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으니까 몬산토가 바로 여기를 침투한다고요. 몬산토를 포함한
생물공학 회사로부터 수백만 불의 지원을 받아요. 이 NAS가. 그리고 회사들의 대표들이 여기 임원이 돼 버렸어요. 그 NAS 보고서는 19명의 멤버 중 11명은 GMO 기업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노벨 수상자들의 공개 서한 역시도 이 몬산토가 뒤에서 조작을 한 거예요. 몬산토 수법 네 번째, 가짜 논문을 이용합니다. 이게 프라임 경제의 이 김오일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원장이 이 글을 올린 거예요. 이 기고를. 왜 이 글을 올렸냐면은 GMO 완전 표시제 청원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 몬산토 앞잡이 전문가들이 그걸 깎아내리려고, 청원을 깎아내리려고 수십 개의 기고가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강한 비판을 올렸는데 여기 프라임 경제에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내 글을 보고 한 거예요. 최근 GMO 완전 폐쇄를 주장하면서 GMO에 대해 과학적인 사실을 논리적으로 표현한 이의 글을 읽을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그의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자칭 전문가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게 21년간의 데이터 그리고 6,600개의 논문이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6,006개의 논문이라는 게 여기 서플리먼트 테이블 1에서 5 여기 다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왜 6,006개의 논문을 참고문은 거기다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많으면은. 그래서 따로 파일을 따로 만들어 갖고 링크를 걸어놔서 거기를 클릭하면은 그 논문을 볼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저기 들어가서 저를 봤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 서플리먼트 매터리얼이라고 데이터 셋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요. 그래서 클릭을 했더니 하나씩 밖에 없어요. 하나씩 밖에. 예?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거를 따졌죠. 참고는 리스트에 64개가 있고 별도로 서플리먼트 파일에 엑셀 데이터셋 1에 20개 그리고 각 데이터셋 2, 3, 4, 5에 하나씩 있다. 도합 89개 뿐이에요. 근데 89개의 논문 뿐인데 저 따로 파일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일일이 그걸 클릭 안 할까? 에? 그래서 여기 GMO 프리 USA 루안 벤리라는 사람은 이 논문은 교묘한 속임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비판하는 글을 썼더니 한 2주 있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올린 그 기고를 이 내용을 삭제해버렸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저걸 아이디어를 얻었냐면은 최낙원 씨라고 있어요. 한국에 아마 제일 에너지 많은 친-GMO 전문가예요. 여기 보면은 GMO 논란의 암호를 풀다. 이 책에서 이걸 얘기를 한 거를 그 사람은 그걸 그대로 따라한 거더라고요. 이 최낙원 씨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친-GMO 책을 2개를 쓴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걸로는. 그다음에 GMO 수법 5번째, 연구 논문을 공격해요. 이 GMO 연구 논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세랄리니 교수 논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최낙원 씨가 이걸 공격한다고. 이 최낙원 씨가 공격을 하는데 뭐를 갖고 가장 반복해서 공격을 하냐면 이걸 갖고 한다고요. 여기 보면은 이 선 굵기가 제일 두꺼운 게 쥐가 먹는 먹이의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은 거예요. GMO가. 그래서 굵은 선, 제일 굵은 선
그 다음에 중간선, 그 다음에 가는 선. 근데 여기 보면은 왜 어떻게 더 많이 먹는 쥐가 그 종양이 오히려 중간쯤 먹은 쥐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 양반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 거 보면은 이게 이렇게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이게 일어나는데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 얘기하는 게 결과가 제멋대로 많이 먹으면 많이 나타나야 한다. 근데 이 양반이 논문을 제대로 읽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게 뭐를 읽지 않았냐면은 이 논문에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non-linear, 그러니까 일직선이 아니라 이 피해가 오히려 적게 먹은 사람이 피해가 더 높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호르몬을 교란하는 물질은 글리포세이트가 호르몬을 교란하는 물질인데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을 교란하는 물질 non-monatomic.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글리포세이트 같은 호르몬을 교란하는 물질은 이거를 자세하게 얘기하는 논문이 이거예요. 밴던버그라는 교수가 쓴 건데 이 호르몬을 교란하는 물질은 low dose effect. 그러니까 적은 양이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도표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일질적으로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피해가 큰 게 아니라 이런 식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식이. 제일 적을 때 제일 많이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 최낙원 씨는 이거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도 읽지도 않고 그냥 그림만 보고 공격을 한 거예요. 몬산토 수법 6번째, GMO 안전성 검증되었다. 한 번도 문제 없었다 이래요. 근데 사실 GMO의 위해성을 보여준 논문이 최소한 45개가 있어요. 45개가. 여기 보면 GMO 콩이 췌장에 피해를 준다. GMO 옥수수가 간과 신장에 피해를 준다. BT GMO 옥수수가 간에 피해를 준다. GMO가 병리학적 간에 유전적 피해를 준다. GMO 콩이 간에 노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GMO 감자 수입할지도 모르는 거 아시죠? 식약처가 발표했어요. GMO 감자. 근데 저 GMO 감자를 개발한 장본인 카이어스 로맨스 박사가 이거는 최악의 GMO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발한 감자를 이거를 세상에 알리려고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나 이걸 알리려고 이런 책을 쓴 거예요. 이 책이 아주 얇아요. 76페이지밖에 안 돼요. 거기에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나 이걸 설명을 한다고. 이 사람이요. 카이어스 로맨스 박사.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아이다호에 있다가 독일로 이것 때문에 아마 도망을 간 정도예요. 이 위험성을 이걸 알리려니까. 그래갖고 독일에 갔다가 지금 프랑스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양반한테 이메일을 써서 한국에 와서 좀 인터뷰를 해달라 했더니 자기는 자기 할 일은 했다. 아마 두려운 모양이에요. 이게 바로 그 감자예요. 이게 화이트 러셋이라고. 보통 이 감자가 그냥 러셋인데 화이트 러셋이에요. 화이트 러셋. 이 러셋이라는 감자는 이렇게 길어요. 길어. 왜 이걸 좋아하냐면은 프렌치 프라이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쓸면은 이게 짧은 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긴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 이걸 프렌치 프라이 만드는 데는 뭐 거의 100% 이걸 쓴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왜 화이트냐? 그냥 러셋이 아니고 왜 화이트냐? 이게 뭐냐면 감자를 자르면은 이게 갈변해요. 이렇게 색깔이 변한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멜란이라는 성분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멜라닌은 우리 몸에도 나오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멜라닌이 나오듯이 이 감자도 이 병충해나 이런 걸 침투를 막기 위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저게 없으면은 병충해에 더 잘 감염이 되고, 그게 감염이 돼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저런 게 없으면은. 이 각종의 독성이 여기서 있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 책에서는 얘기 안 하는데 다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중 가닥 리보핵산이라고 더블 스트랜디드 RNA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단백질이 위산으로 인해서 다 이게 분해가 돼요.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다 분해돼서 우리 몸에서 그거를 흡수를 하는데, 이 이중가닥 RNA는 이게 위산으로 이게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몸에 들어오면은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그래 이게 해파리 이중가닥 RNA를 벌에 먹였더니 그 벌의 유전자 중 10%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 면역체를 관여하는 유전자, 호르몬을 관여하는 유전자, 이런 게 변하는 거예요. 몬산토의 수법 7번째, 인터넷 트롤링. 한국에서는 댓글 부대라고 그러죠. 댓글 부대. 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엉터리 정보 뿌리는 사람들. 이 인터넷 트롤링 한 거에 이게 발각이 돼요. 외국에서는 가짜 이름을 집어넣어 갖고 가짜 조직을 만들어서 엉터리 정보를 알리는 그러한 그 댓글 부대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한국에서도 아까 최낙원 씨하고 이 페이스북에서 내가 몇 번을 붙었는데, 꼭 들어가면은 저 사람 장단 맞춰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장단 맞춰주는 사람에 대해서 이 국진이라는 분이 아주 적절한 표현을 했어요. 어제 최낙원 글이 떴길래 들어가 봤더니 헛소리뿐이어서 몇 자 적었더니 바로 차단. 거기서 장단 맞추는 놈들도 모두 거지 깽깽이들, 모두 비루 먹고 사느라 고생들이 많다. 제가 가공식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 GMO 문제뿐만 아니라 이 가공식품이 어떤 문제가 있나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 판도라의 런치박스라는 책이 출판이 됐어요. 이게 뉴욕타임스 기자가 쓴 거예요. 애들이 먹는 가공식품의 문제가 어떤 건가. 근데 거기 나오는 거, 나 이거 몰랐는데, 이 가공식품을 만들 때 이축 압출기, 이거를 사용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축이라는 게 여기 나사가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져 있어서 예를 들어 곡물 이런 걸 다 이걸로 빤다고요. 강한 압력과 높은 온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 분해가 돼요. 영양분이 다 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은 영양분이 다 분해가 되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그래서 맛을 주기 위해서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식품 첨가물이 3,000가지가 넘어요. 3,000가지가. 식품 첨가물로 별의별 맛을 다 내고 별의별 색깔을 다 만들고. 근데 이제 이 식품 첨가물이 위대한 속임수라고 이 일본 과학자가 쓴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뉴욕 타임스의 그 기자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식품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걸 안 먹어요. 공통점으로. 그리고
식품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유기농 음식을 찾아요. 제일 싱싱한 것들을.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저 식품 첨가물을 40개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본인이. 근데 왜 이게 바뀌어졌냐? 이게 썩어가는 고기를 식품 첨가물로, 이건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고기예요. 이거를 잔뜩 있는데 부탁이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식품 첨가물 사용하고 그럴듯하게 이걸 바꿔요. 그래서 이 꼬치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상품화했는데, 집에 오니까 이걸 사온 거예요.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애들이. 그럼 먹지 말라고. 아니, 모양도 좋고 맛도 좋고 이런 걸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깨달았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식품 첨가물의 문제를 세상에 알리는데 뛰어듭니다. 이 식품 첨가물의 50% 미만이 독성학 연구 논문으로 발표되니까 50% 이상은 이런 조사도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이것도 없어요. 조사가. 그래 지금 일어나는 게 그 이축 추출기로 만들어지는 이 문제로 인해서 영양가가 다 파괴됐을 때, 그러니까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먹으면은 이게 바로 배부른 영양실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가공식품이라는 단어보다 제가 저 책을 읽고 가짜 식품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다고 느껴요. 가짜 식품. 이 사람이 최낙원 씨예요. 이게 제일 열정적으로 GMO가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완전 표시제가 시작되니까 기고를 언론에 한 30개를 올렸어요. 30개를. 아마 세계 신기록일 거예요. 그리고 GMO가 안전하다. 이 양반이 쓴 책, 진짜 식품 첨가물 이야기. 여기 보면은 식품이 오늘날처럼 안전했던 적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불량지식은 단순히 오류에서 끝나지 않고 피해도 입힌다. 그러니까 다 이게 안전한데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불량지식이다. 그리고 그게 피해를 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으니까 자신은 불량지식을 퍼뜨리면서 딴 사람한테 불량지식이라고 이렇게 우겨대는 걸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들어보셨죠? 다스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크 할머니 한 얘기, 식품 산업은 우리를 혼란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아스파탐. 이거 큰 문제입니다. 아스파탐에 대해서 이 논문에 발표된 정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어디서 굴러들은 게 아니라 논문에 나온 거를. 이 아스파탐은 원래 개발된 게 위장약으로 개발된 거예요. 근데 이게 허락이 안 난 거예요. 뇌암을 일으키는 증거가 나타나서. 이 아스파탐의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 식약처에 보고되는 식품 첨가물의 부작용 중에 75%가 이 아스파탐 때문에 일어나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아스파탐은 이게 팔려지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막걸리 얘기 다 들어가고 뭐 온갖 식품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없어서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증상이 여기 일어나는 게 뇌종양서부터 해갖고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당뇨병 이런 게 다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 저 선천기형 이런 까지 다 일어난다고. 왜 이런 게 허가가 났냐? 이거를 그 허핑턴 포스트라는데 이게 설명을 해요. 여기서도 몬산토가 정치적으로 연결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이게 상용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글리포세이트에 대해 깨어나고 있다. 한국은 아직도 몰라요. 100명한테 물어보세요. 글리포세이트를 아냐고. 아마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제가 이 질병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참 안타깝게 느끼는 게 있는데 그걸 우선 설명할게요. 이 한국에서 이렇게 당뇨병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게 일어나냐? 그 미국에서는 왜 일어나는 가 이런 게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노란 막대기가 당뇨병 환자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 수가 이렇게 여기서 갑자기 급증을 하죠. 이렇게. 에? 만약에 한국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원인 규명이라면은 이렇게 서서히 증가하는 게 녹색 색깔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건 설명이 돼요. 물론 당뇨병 증가의 요인이 많이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꺾어질 때 여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꺾어질 때 이거하고 따라서 같이 증가하는 게 뭔가 이걸 찾아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빨간 선은 글리포세이트 사용량 증가, 그리고 파란 선은 GM 작물 재배 증가예요. 그러니까 이 당뇨병 요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부터 예방하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똑같이 취급하면은 그냥 물타기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글리포세이트가 당뇨병을 일으키는 거는 이 인슐린을 결핍을 시켜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이게 논문이 벌써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글리포세이트가 이 제품에는 없다. 이런 인증을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얼마나 글리포세이트의 심각함을 알면 그러겠어요. 이게 또 다른 회사에서 글리포세이트가 없다는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리포세이트를 소변에서 얼마나 함유되어 있나 이거를 테스트하는 거, 이런 킷이 개발됐어요. 왜 여자들이 임신했나 임신 안 했나 그 검사하는 거 있잖아. 그거가 비슷해요. 이게 인도에서는 거기 식품에 글리포세이트 검사를 하는 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인도의 푼잡이라는 주에서는 글리포세이트 사용이 금지됐어요. 여기 보면 전문가가 나와서 글리포세이트는 가장 독성이 심한 제품이다. 인간이 만든 가장 독성이 심한 제품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미국에서 이 글리포세이트 함유량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된 거예요. 이거 보셨나요? 여기 보면은 뭐 여기 칩, 레이스니, 도리도니, 프리도니 뭐 여기 812, 452 엄청나요. 근데 이런 조사가 한국에 없어요. 제가 2016년 6월에 몇 개를 사서 서울대 교수한테 갖다 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3년 반 됐죠. 아직도 없어요. 근데 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서울대는 몬산토로부터 장학금을 받죠.
한국에서는 저런 거를 아직 없어요. 기가 막혀요. 근데 뭐는 있냐면은 소변에 글리포세이트가 얼마나 있나 이거는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김동연 선생이라는 분이 이 자기 소변을 직접 이 검사하는 데다가 맡겼다고요. 여기 이 회사에다가. 근데 0.95가 나온 거예요. 0.95라면은 이거는 ppm을 얘기하는 거예요. ppm. ppm이 ppb로 이걸 바꾸면은 저게 950 ppb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하고 비교하자면은 여기서 제일 높은 수치가 이거 810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높은 게 가공식품 먹으면 저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소변에서. 그러면 일부는 소변으로 나오고 일부는 몸에 축적되는 거예요. 우유에서 검출된 항생제 종류 검출량 공개 못해. 근데 내가 생각하는 항생제보다 더 큰 문제가 글리포세이트예요. 왜냐? 소가 사료를 먹는 게 뭐를 먹을까요? GMO 사료를 먹는 거예요. 당연히 우유에도 글리포세이트가 있는 거예요. 이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는 임신부, 영유아, 청소년들이 선택권이 없어서 특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표시가 돼 있으면은 이걸 피해갈 수 있는데 이게 피해갈 수 없도록 표시가 된 제품이 거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너무나 중요해요.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 이게 완전히 사기예요.